자, 오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일이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긴장된 어떤 상태에 있더라고요. 친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시대는 가야 되고, 이제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그렇고요. 일단 저는 역학의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을 쳐봤습니다. 11시쯤에 쳤고요. 산천대축 상효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은 제 저서인 주역 원리 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역 원리 강에 나오는 산천대축 상효동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요. 자, 하천지구 형입니다. 어찌 하늘의 큰 거리라는가 형통하다. 자, 구는 사방으로 통하는 큰 거리를 뜻한다. 하늘의 거리는 어느 곳이나 통하는 사통팔달 자유로운 거리다. 대인 군자의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를 뜻한다. 상구가 변하면 곤이 되니 군계가 되니 평탄하고 광활한 땅이 되어 꺼리낌 없는 길이 된다. 하늘의 길이니 어찌 장애물이 있겠는가. 가는 경로의 뜻으로 소로를 의미하지만 작은 길이죠. 상구가 동하여 효변하면 곤계가 되니 거리낌 없는 대로가 되는 것이다. 상당히 어떤 좋은 괴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재명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괴가 나오지 않을까,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간에 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자, 구3과 상구는 서로 화응하지 않으니 서로를 저지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으니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다. 하계효는 저지를 당하는 입장이고 상계효는 저지하는 입장이다. 초구와 상구는 나아가지 못하고 저지되지만 구3에 이르러 드디어 하늘에 응하니 산의 저지를 뚫고 험난한 대천을 건넌다. 굉장히 좋은 게죠. 대선 때 대선 몇 년도에 있었죠? 대선이 있기 전에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주역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풍승계 상효동이 나왔어요. 지풍승계 상효동, 승계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올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상효동, 물극필관 변하는 거죠. 상효동은 뭐냐면 명승,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멈춰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끝없이 올라가는 자, 어둠을 올라가면 결국은 낭떠러지기죠. 상효이기 때문에 오효, 군왕의 자리인 오효를 지나서, 즉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끝없이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기세를 멈추고 국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끝없이 자기의 어떤 과욕을 인해서 올라가는 자, 그래서 낭떠러지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점을 쳤었는데 그게 아마 그해 12월입니다. 12월. 무슨 게야, 닭이 자기가 봉황인 줄 알고 더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푸다닥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그럼 뭡니까? 천하가 시끄럽죠. 천하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닭은 하늘을 나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떨어진단 말이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은 그 당시에 지뢰복개 오효동이 나왔습니다. 오효동,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뢰복개는 뭐냐면 음요 5개 밑에 양요가 있는 거거든. 계절로 보면 동지예요.
아주 꽝꽝 얼어붙은 땅속 저 밑바닥에 그제서야 양기가 태동하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맨 아래에 처해 있는 그 양기가, 양효가 5효까지 올라와서 왕의 자리에 오려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깡깡 얼어붙은 동지야, 봄이 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해석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초구는 위험을 감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구삼은 중도를 하니 스스로 마차와 수레바퀴 연결고리를 풀어냄으로써 멈춘다. 구삼에 이르러서야 어둠을 무릅쓰고 나아가니 상구에 이르러 비로소 장애물이 사라지고 대통하며 사통팔달 걸림이 없는 하늘길을 걷는다. 하늘길을 걷는다 하면 상구가 도통군자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 묘하게 이런 괴가 나왔습니다. 건이 간의 저지를 무릅쓰고, 이 간은 멈춤이거든. 멈춤의 뜻이 있어요. 산천 대축이니까 이 산이 우뚝 가로막은 산의 저지를 무릅쓰고 험난한 대천을 건너서 하늘에 응한다. 나라의 녹을 먹지 않고 스스로의 재물과 지식으로 현인을 길러내니 험한 대천을 건너 하늘의 뜻에 응하는 뜻이 있다. 대인군자로서 현인을 가리킨다. 상구는. 자, 정자는 그 송나라 때 정이죠. 이 본체론자를 주장한 정입니다. 정의는 하가 잘못 쓰여진 것이라 하여 하늘의 거리로다 형통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또한 뜻이 통하죠. 공자는 소상전에서 어찌 하늘의 큰 거리라 일컫는가, 길이 크게 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꺼리낌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오른 대인군자의 도통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걸만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대선까지 어떤 길이 험난하긴 하겠지만 뚫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그 음과 양이 있는 거거든요. 양이 득세한다고 해서 음이 반드시 지는 건 아니야. 둘 다 1대1이거든.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자연의 그 내면에 깔려진 이치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주역정은 또한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주역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선거가 이재명이 유리하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의 길이, 하늘의 길이 뚫려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공과는 둘째 치고라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는 빨리 지금 현재 그 정쟁 상태가 멈춰야 되죠. 세계는 전쟁 속으로 흘러가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저 서로의 어떤 옳고 그름, 권력을 싸우는 모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결코 좋은 거라 할 수 없다. 자, 그렇지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과정을 살펴보고 한번 글을 올리겠습니다.